빨간 드레스. 여성의 옷장 속에 있는 거의 신비로운 유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배워온 유혹의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열정의 상징, 욕망의 약속. 잡지, 영화, 친구들의 조언 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가 당신을 알아차리게 하고 싶다면, 그의 시선이 당신을 군중 속에서 가려내게 하고 싶다면,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게 하고 싶다면 빨간 옷을 입으라고. 이것은 우리 생각에 모두가 이해하는 코드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빨간색은 도전이고 에너지이며 선언이다. 그것은 정말로 시선을 끈다. 돌아보게 만든다. 그것은 회색 덩어리 속의 밝은 섬광처럼 남자 안의 고대 사냥꾼 본능을 깨우는 생물학적 반가세처럼 작동한다. 그는 이 색을 보고 순간적으로 주의를 빼앗긴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그 관심이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원시적인 관심의 밝은 섬광 뒤에 종종 울리는 공허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당신에게 몰두한 것처럼 보였던, 눈에 불을 켠 차에 당신을 바라보던 남자가 사실은 당신을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그는 색깔을 보았다. 그는 약속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주홍색 실루엣에 투영한 환상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본능적인 매력의 첫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는 그것을 얻었던 것만큼이나 빨리 흥미를 잃고 당신에게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씁쓸한 질문에 뒷맛을 남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간 영혼의 위대한 전문가 중 한 명인 칼 융기 밝혀낸 깊고 불안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는 우리의 욕망의 외관 뒤에 숨겨진 것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고, 그는 당신에게 빨간 드레스는 덫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덫은 남자보다는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요란한 외부 신뢰의 기대를 걸면서 당신은 무심코 피상적인 게임에 동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평가받지만 알려지지는 않을 영역으로 들어선다. 빨간색은 끌어당기지만 연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유혹하지만 진정으로 선택받게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육체를 소유하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영혼을 알고자 하는 욕망은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여성을 볼 때 실제로 찾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가장 밝은 빨간색보다 무한히 더 강력한 것이다. 이 덫을 이해하려면 여성이 세상과 동시에 두 가지 언어로 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첫 번째는 몸의 언어이다. 두 번째는 영혼의 언어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둘은 서로 격렬하게 충돌한다. 빨간 드레스는 몸의 언어 중 가장 시끄러운 방언이다. 이것은 외침이다. 이것은 거대하고 불타는 글자로 쓰인 선언이다. 그것은 극도로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것은 남자의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본능, 그의 생물학적 회로에 호소한다. 이 언어는 나는 열정이다. 나는 위험이다. 나는 욕망이다. 나는 접근 가능하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대화를 가정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며 단지 주장할 뿐이다. 이것은 10대부터 노인까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표면의 언어다. 번역이 필요 없고 깊이가 필요 없으며 이해하는 데 노력이 필요 없다. 이것은 남성의 관심을 위한 패스트푸드다. 빠르고 밝고 순간적으로 만족시키지만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당신이 유혹할 목적으로 빨간 드레스를 입을 때 당신은 이 언어로 소리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외침이 들릴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건다. 그리고 그것은 들릴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잠재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 언어, 영혼의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침이 아니라 속삭임이다. 이것은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이 언어는 색깔, 형태, 눈에 띄는 신호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혼돈 속 당신의 평온함을 통해 말한다. 부름이 아닌 자기 존중을 전달하는 당신의 자세를 통해, 순간적인 열정이 아닌 깊은 수용을 약속하는 눈빛의 따뜻함을 통해, 이것은 자신의 삶,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의 언어다. 이 언어에 반응하는 것은 단순한 수컷,
밝은 인상을 좇는 사냥꾼이 아니다. 성숙한 인격체가 반응한다. 소유할 육체뿐만 아니라 연결될 영혼을 찾는 남자가. 그리고 여기에 비극이 있다. 몸의 언어에 크고 귀청이 터질 듯한 외침. 당신의 빨간 드레스는 거의 항상 영혼의 언어에 조용하지만 무한히 더 중요한 속삭임을 잠재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록 콘서트장에서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말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주홍색의 눈이 먼 남자는 동물적인 부름을 듣지만 당신 본질의 멜로디에는 귀가 멀게 된다. 그는 선언을 보지만 진정한 친밀감으로의 초대는 들을 수 없다. 그는 형태에 사로잡혀 내용을 놓친다. 그리고 당신의 시끄러운 옷차림이 잠재우는 이 조용한 속삭임, 이 미묘한 에너지 속에 그를 진정으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담겨 있다. 하룻밤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사실을 직시하자. 당신이 빨간 드레스에 기대를 걸 때 당신은 실제로 누구를 끌어들이는가? 투사의 붉은 천에 황소가 반응하듯 어떤 유형의 남자가 이 신호에 틀림없이 반응하는가? 칼 융은 우리가 우리의 내적 상태와 외적 메시지에 부합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냈듯이 빨간 드레스의 메시지는 표면의 메시지다. 따라서 그 자신도 표면에서 사는 남자가 이에 반응한다. 관계가 두 우주의 만남이 아니라 트로피 수집인 남자. 그는 인격이 아니라 기능을 찾는다. 여자가 아니라 그의 지위, 그의 남성성, 그의 유능함을 확인시켜줄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찾는다. 그는 여자에게서 그녀의 독특한 이야기, 그녀의 두려움과 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애인에 대한 자신의 환상을 투영할 뿐이다. 그녀는 그에게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국적인 나라에서 온 밝은 엽서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이나 자기 자신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는 연결이 아니라 확인을 찾는다. 그리고 빨간 드레스는 그에게 이 여자는 내 규칙대로 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원초적인 욕망의 언어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이상적인 표시다. 그는 깊이를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영혼에도 외부 자극으로 채우려는 똑같은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원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 즉 관심을 받는다. 시선, 칭찬, 어쩌면 비싼 선물까지도. 하지만 내면에서는 얼음장 같은 추위가 커져간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당신은 마치 그의 컬렉션에 있는 아름답고 비싼 물건 같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감탄하며 손님들에게 보여주지만 아무도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당신은 선택되었지만 보여지지는 않았다. 당신은 욕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끔찍한 외로움이다. 둘이 함께 있는 외로움. 당신이 사랑받는 것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 당신의 가면, 당신의 주홍색 외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공허함, 자신과 남자에 대한 믿음의 상실,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느낌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성숙한 남자는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진정한 친밀감을 찾는 그는 물론 빨간 드레스를 알아챌 것이다. 그는 장님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직관, 윤기 말했듯 그의 영혼은 즉시 불일치를 감지할 것이다. 그는 밝고 시끄러운 신호를 보겠지만 그의 내면의 나침반은 그 신호에 대한 확인을 여성의 에너지에서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불타는 색깔 뒤에서 진정한 내면의 힘, 진정한 따뜻함, 차분한 자신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거짓을 느낄 것이다. 그에게 이것은 힘의 표현이 아니라 절망의 표시처럼 보일 것이다. 주목받으려는 필사적인 시도, 공격적인 섹슈얼리티로 위장한 도움의 외침처럼. 그는 자신감 있는 여자가 아니라 어른처럼 보이려고 엄마의 구두를 신고 입술을 칠한 작은 소녀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욕망보다는 동정이나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둘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연극이 아니라 진정성을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질에 도달한다. 99의 여성들이 외적인 효과를 쫓느라 놓치는 비밀에. 성숙한 남자의 영혼이 찾고
그를 진정으로 정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진짜 빨간색은 천의 색깔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불꽃의 색깔이다. 그렇다면 내면의 불꽃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비위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태도에서 태어나는 절대적으로 현실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다. 당신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보자. 첫째,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를 제외하고 당신을 불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에 눈을 반짝이며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당신의 일, 취미, 당신이 읽는 책, 당신의 영혼을 노래하게 만드는 음악, 당신이 꿈꾸는 여행, 당신이 남자와 무관하게 당신을 의미와 기쁨으로 채우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질 때 당신은 이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 당신은 단순히 관계를 찾는 여자가 아니라 그녀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나누고 싶은 인격체가 된다. 삶에 대한 이 관심의 불꽃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다. 남자는 당신 곁에서 파트너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 농축된 형태의 삶 그 자체에 닿게 될 것이라고 느낀다. 둘째, 그것은 당신의 자기 존중이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조용하지만 확고한 알미다.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고 그보다 못한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것은 오만이나 거만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세에 나타난다. 당신이 등을 어떻게 펴는지, 당신의 차분하고 똑바른 시선에, 당신이 말을 끊거나 당신의 감정을 폄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에, 자신을 존중하는 여성은 자신 주위에 보이지 않는 존엄의 장을 만든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으며 아첨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냥 존재한다. 그리고 이 차분한 존재감은 어떤 도발적인 옷차림보다 남자에게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해한다. 이 여자는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녀의 존중, 그녀의 시간, 그녀의 마음은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사냥꾼의 본능이 아니라 그녀에게 어울리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열망을 일깨운다. 셋째, 그것은 당신의 경계다. 이것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당신의 능력이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죄책감 없이, 변명할 필요 없이,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을 때 약속을 거절할 수 있을 때, 당신에게 불쾌한 대화를 중단할 때, 당신의 원칙을 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은 당신이 쌓는 벽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세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시간 주위에 그리는 신성한 원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경계의 존재가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만든다. 남자는 당신이 아무나 거닐 수 있는 열린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당신은 자신만의 법을 가진 주권 국가다. 그리고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고 당신의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흥미와 존중을 불러일으키고 꺼뜨리지 않는 건강한 거리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당신의 온전함이다. 이것은 윤기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다양한 모습이 되는 것을 허락할 때다. 당신은 자신 안의 착한 소녀, 즉 친절하고 부드럽고 배려심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당신의 어두운 면, 즉 경계가 침해당했을 때 화를 내는 능력, 고독에 대한 필요, 건강한 이기심도 받아들인다. 당신은 24시간 내내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순종적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에게 진짜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이 진정성, 자신과의 이 정직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아우라를 만들어낸다. 남자는 자기 곁에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는 안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자신의 모든 결정과 함께 진짜가 되어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면의 불꽃이다. 이것은 시끄러운 신호가 아니다. 이것은 가장 깊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끌어당기는 균이라고 따뜻하며 자신감 있는 빛이다. 거짓과 피상적인 게임에 지친 남자의 영혼은 이 빛에서 진정성을 알아본다. 그것은 삶을 본다. 그것은 그리워하던 진짜를 본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찰나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깊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경과 이 빛의 원천 옆에 있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진짜 꺼지지 않는 빨간색이다. 당신의 살아있는 진짜 영혼의 색깔이다. 빨간 드레스에 기대를 걸기로 한 그 여자에게 돌아가 보자. 그녀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그녀는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외부 속성을 가면처럼 사용하려 한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그녀는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낀다. 그녀는 밝은 천이 그녀의 내면의 추위를 가려줄 것이라고 희망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녀의 외부 메시지, 나는 불꽃이야, 와 그녀의 내부 상태, 나는 춥고 무서워, 사이에 극심한 에너지 부조화가 발생한다. 남성의 직관, 그의 무의식은 바로 이 거짓, 이 불일치를 틀림없이 읽어낸다. 그는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심지어 와, 정말 인상적인 여자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의 수준에서, 에너지의 수준에서 그는 이 불타는 색깔에서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추위를 느낄 것이다. 그는 불꽃을 보지만 따뜻함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시도에 항상 동반되는 긴장을 느낄 것이다. 그는 항상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는,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필사적인 욕망, 조종의 미묘한 향기를 느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비싼 호텔의 인공 벽난로를 보는 것과 같다. 그것은 빛나고 심지어 인공 장작이 타는 소리도 나지만 따뜻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속임수다. 그리고 영혼은 항상 속임수를 알아본다. 여성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들은 파괴적이다. 그녀는 그녀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때리는 악순환에 들어선다. 그녀는 외부 효과에 기대를 건다. 그것은 그녀가 기대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잘못된 남자를 끌어들이거나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남자를 밀어낸다. 그리고 그녀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아마 내가 충분히 아름답지 않은가 봐. 아마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한다. 더 노골적인 드레스를 사고, 더 밝은 화장을 하고, 더 크게 웃는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그녀의 내면의 균열은 더 강해지고 그녀의 에너지 멜로디에서 거짓의 소리는 더 커진다. 그녀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의 외모, 몸무게,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잘못 선택된 전략에 있다. 가면의 전략이지 본질의 전략이 아니다. 그녀는 썩은 기초 위에 서 있는 집의 외관을 꾸미려고 한다. 하지만 조만간 그런 집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빨간 드레스는 영원히 금지된 것인가? 전혀 아니다. 비밀은 변형에 있다. 초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데 있다. 이 길은 여성이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처음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시작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진정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불타게 하는가? 무엇이 내 영혼을 먹여 살리는가? 그녀는 자신에게로 가는 이 길을 시작한다. 그의 인정을 찾는 것에서 자신을 찾는 것으로 주의를 전환한다.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키는 취미를 찾는다. 그녀는 생각하게 만드는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녀는 외로움을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영감을 나누기 위해 친구들을 만난다. 그녀는 자신의 동반을 즐기는 법을 배운다.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혼자 저녁을 먹는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듣고 그것을 배신하는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다. 그녀는 시간, 돈, 에너지를 또 다른 드레스가 아니라 자신의 발전, 건강, 경험에 투자한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이 의미로 채워감에 따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녀 안에서 처음에는 작은 불꽃처럼 그리고 점점 더 밝게 바로 그 내면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녀는 자신에게 흥미로워진다.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온전해진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옷장을 열고 바로 그 빨간 드레스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녀는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 그것을 입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입지 않을 것이다. 가면이나 필사적인 부름으로 입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단지 오늘 그녀의 내면 상태가 이 색깔과 공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살아있고 활기차고 열정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레스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 내면 상태의 유기적인 연장이 된다. 그녀는 불꽃이 되려고 애쓰지 않고 그녀 자신이 불꽃이다. 이제 드레스가 그녀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드레스를 입는다. 그리고 그녀가 이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 나갔을 때 효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남자들은 그녀를 쳐다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시선일 것이다. 그 안에는 욕망뿐만 아니라 감탄과 존경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밝은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하고 울리는 살아있는 에너지를 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에너지, 이 진짜 빛에 바로 그 남자가 올 것이다. 인공 불꽃과 진짜 불꽃을 구별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그가. 그러니 당신의 드레스 색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라. 당신의 영혼의 색깔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의 내면의 불꽃을 지피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여성에게서 가장 유혹적이고 가장 자기적이며 가장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충만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가이다. 이것이 99의 여성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비밀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인식에 불꽃이라도 지폈다면 그것이 꺼지게 두지 마라. 이 불꽃을 다른 여성들, 즉 이것을 들어야 할 친구, 자매, 어머니들과 나누어라. 피상적인 게임에 지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라.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힘으로 가는 이 놀라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구독하라. 왜냐하면 세상은 밝고 차가운 가면이 아니라 진정하고 따뜻하며 살아있는 진짜 여성들의 빛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